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화요일 제 옆자리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혜진입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화요일 저와 함께 방송을 또 하셨는데 네. 주변 분들이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다고 합니까? 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막 음. 이렇게 알린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어떠한 그 평들이 어떻게 이 보도 채널을 가진 미디어가 이런 암호화폐를 중점적으로 대놓고 다룰 생각을 했는지 참 되게 신선하다. 좀 이런 평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양지해서 이러한 좀 암호화폐라고 하는 사실은 뒤에서 무언가 숨겨두고 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양지해서 어떻게 좀 재밌게 풀어볼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는 약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멘트 외우신 거 맞으시죠? 굉장히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미래에 어떻게든 다가올 수 있는 조그만 기회를 함께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미래 4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들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포맥스티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첫 번째 순서 인포맥스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하시죠. 자,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뭐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찾아보다 보면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무엇이 정확한지 진짜 이야기인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이트를 제대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 항상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포맥스 인사이트 찾아주신 분은 크레바스 AI의 이 정상교 대표님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음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블록체인 웹3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핀플리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 크레바스 AI의 정상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레바스 AI라는 회사 박혜진 교수께서는 먼저 들어본 바가 있으시다고요? 네, 들어본 적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핀플리를 좀 피투자사로 좀 보려고 하는 네네네네. 그러한 투자사 분들에게 어떤 좀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좀 반가웠고요. 아, 예. 그 최근에 또 이 핀플리라고 하는 운영하시는 앱의 네. 지표들이 굉장히 네네. 좀 좋게 올라오고 있는 얘기도 네네네네. 소식도 듣고 있었던 네, 터라서 맞습니다. 오늘 좀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 네. 예.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핀플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바스 AI, 네. 일단 AI가 붙어 있고요. 네네네. 음악 스트리밍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핀플리, 네. 뭐 크레바스 AI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핀플리라는 네. 서비스 네. 어떤 건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예. 저희 핀플리라는 앱은요, 유튜브 기준으로 지금은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 1만 조회, 그러니까 아주 안 유명한 노래는 아니고 약간 유명한 노래에서 100만 이하의 조회, 그러니까 안 유명하지만 좋은 음악, 어느 정도 안 검증된 유명하지만 좋은 좋은 음악 음악.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인디 가수들에서 자기들만 아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안 유명한데 좋은 음악들을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학창 시절에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음부심을 부리고 서로가 모르는 노래들. 그러니까 예전에 라디오가 해주던 기능들을 지금 모바일에서 개인화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앱입니다. 뭐 추천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맞습니다. 뭐 공유해서 입소문 내는 그런 기능도 네.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대표님의 개인 이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마도 저 인포맥스 D에 나오신 분들 중에 네. 앞으로도 그렇고 가장 가볍게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티셔츠 하나와 네. 굉장히 그 음악 업계 종사자와 같은 그 투명한 네네네. 안경, 네네네. 뭔가 그 사이즈가 나오죠. 네네네. 보통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대표라고 하면은 네. 뭐 IT 업계 사람이거나 그쵸. 뭐 공대 출신이거나 그렇죠. 네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인데 네.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음악 업계 사람이시잖아요. 네네네. 평생 음악을 자기 해왔습니다. 소개를 그 음악 업계에서 뭘 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30살 이전까지는요, 정말
지금 외모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뭐 아이돌 연습생 같은 아이돌 걸 연습생?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아, 이제 네. 가수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31살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예,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다 왔고요. 늦게 가셨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들 연습생 또는 이제 가수들 다 똑같은 개념인데 어떻게든 무엇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릴 때까지는 군대를 미루고 어떻게든 미뤄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흔히들 말하는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식으로 제가 갔다 온 뒤에 이제 도저히 이제 가수로서는 조금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30대 초중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곡가를 이제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디셈버라는 가수의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B1A4 바로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한님의 어떤 콜라보 앨범 같은 것도 이제 뭐 같이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춤이나 노래도 잘 하시겠지만 작곡가로서의 재능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네네네. 빠르게 컨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성공적인 작곡가 네네네. 분이시고 또 뭐 MBC 음악 감독도 하셨다고 네, 그러시고. 예, 예. MBC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외주로 저가 이제 하면서 이제 MBC에 있는 음악 감독 일들을 했었는데요. 뭐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연예대상, MBC 연예대상에서 연예대상. 예, 음악 감독하고 이제 거기서 총편곡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MBC 일들을 한 1년 정도 하다가요. 이제 그때 제일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모든 이제 OTT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넷플릭스도 생기고 유튜브도 생기고 이러면서 TV는 계속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TV의 어떤 뭐 PD님들이나 국장님들 거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한 분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왜 작년보다 시청률이 떨어지냐, 뭐 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안 좋아지냐라는 느낌들을 보면서 이제 좀 새 시대가 오고 있구나.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한 어떤 시청률이 계속 유지된 시대가 지났구나. 그러면서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올라오는 시기였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음악과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뭐 역사성 있는 그러니까요. 소개해 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이게 같은 인더스트리에서 네. 스타트업으로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기존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을 거고요. 네네네. 어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이 핀플리라는 곳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요. 안 유명한데 좋은 음악.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 음악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BTS 또는 뭐 외국의 어떤 아델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가수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인디 아티스트들, 굉장히 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좋지 않은 음악을 만드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그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예인분들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들 또는 뭐 아프리카 TV의 BJ 분들 또는 인플루언서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분명히 이런 인디 가수들이 조금 더 플랫폼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웹3 시대, 블록체인 시대에는 음악의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같은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웹3 시대의 어떤 음악 서비스들이 올라올 수 있고 인디 가수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충분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으로 출발하셔갖고 이제 충분히 가치를 보상받는 네. 웹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까지 오셨는데 네네. 스트리밍 서비스는 근데 이제 하고자 하면은 뭐 네. 웹3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시고 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 뭐 네. SK텔레콤부터 뭐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스포티파이 네네네. 뭐 아니면은 뭐 고음질 서비스 하는 네네네. 회사도 있고 네. 이 업계는 포화예요. 네네, 맞습니다. 완전 레드오션이라고밖에 할 수 맞습니다. 없는데 굳이 여기를 해야겠다. 물론 미래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한 계획이 있지만 네네네.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레드오션이라는 뜻은 굉장히 경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파이가 크다라는 뜻이기도 파이가 하다고 크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웹2 서비스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스포티파이나 한국에는 멜론 같은 서비스가 웹2에서 지금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요. 웹2라는 거는 현재 인터넷 소셜 기반, 네네네, 현재 플랫폼 우리가 쓰는 기반. 인터넷 네네네네. 플랫폼. 플랫폼 기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웹2는. 그리고 예를 들면 웹3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혁명적인 어떤 음악 서비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특별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웹 서비스 중에, 그러니까 웹2,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 중에 음악 SNS라는 것만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이 흔히들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글로써 SNS를 공유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서 SNS를 공유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숏폼,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은 이제 틱톡, 긴 동영상은 유튜브로 공유를 한다면 왜 음악 SNS는 없을까? 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 사실은 크고 작은 음악 SNS를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회사들이 성공을 못했던 이유가 저희는 블록체인으로서 만약에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사업으로는 음악 SNS는 불가능했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음악을 실제로 공유하는 데서 보상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웹3 생태계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저희가 세운 상태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어떤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다른 소셜들은 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자기가 쓴 글을 공유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네네. 뭐 인스타도 자신의 사진, 틱톡이나 유튜브도 자신이 만든 영상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음악을 공유한다는 거는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음악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작권적 측면은 어떻게 풀고 계세요? 예리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음악을 공유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하나하나 음악을 공유하려면 그것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음악을 한 곡을 공유한다고 하면 그 한 곡이 플레이리스트인 개념이고, 보통은 10곡에서 20곡 단위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예를 들면 한 7, 80년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카페나 아니면 어떤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곳에서만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있고 플레이리스트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90년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라디오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 라디오에서 어떤 DJ가 뭐 자주 틀거나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바일로 옮겨놓고 그것들을 개인들이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본인들이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고 그것들을 같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더 오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오리지널로 공유하는 것들은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회사가 있는데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럼 사운드 클라우드가 하는 거랑 비슷하네 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의 교집합 같은 회사인데요. 사운드 클라우드는 직접 자기가 만든 노래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작자 올리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링크도 공유할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앱을 봤을 때는 스트리밍 플레이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게시판 모음집 같은 형태의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이 항상 어떤 인터넷 게시판을 가도 게시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게시판에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규칙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게시판의 글들의 제목은 그 가수의 이름, 가수의 곡이고, 안에는 흔히들 인베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게시판 안에 들어가면 영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저희 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로 들을 때는 그냥 스트리밍 플레이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이 게시판에 들어있는 음악을 듣고 저 게시판에 들어있는 그 음악을 듣고 이런 게시판에 있는 음악을 듣고 그런 것들을 싸그리 모아놔서 뭐 하나의 어떤 게시판 리스트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저희 회사의 어떤 만들어지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추천하는 각 게시판에 게시글이 있으면 예, 그것들을 모은 그거를 거죠. 스크롤링 해갖고 네. 하나로 만든 건데, 예. 또 여기서 저의 이제 단순한 네. 이제 음알못의 궁금증은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플레이를 하면 네네네. 누구 거를 플레이해서 이 수익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데. 예.
당연히 저희가 유튜브 사운드 클라우드는 애초에 뭐 저작권이 없이 자기가 자유롭게 올리는 대부분 곳이고요. 프리죠. 예,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 링크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영상이 나오고요. 저희는 유튜브 활용하시는군요. 링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실제로 올라가고요.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유튜브로 공유한다고 했었을 때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뭐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그 곡을 가지고 계신 저작권자 또는 저작 인접권자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핀플리를 통해서 음악을 듣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소비하는 무대는 유튜브라든지 기존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란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할 수밖에 네. 없는데 핀플리 뭘 먹고 사나요? 지금 당장은 매출이 없죠, 저희가. 음. 그래서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형태고, 그래서 뭐 초기에는 조금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음악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혹시 곡을 한 곡 플레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떤 작곡가 또는 어떤 가수들이 버는지 혹시 아시나요? 90% 이상이 회사가 가져간다고는 들었었는데 그 유통구조상에서. 네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써 있는 어떤 음악을 만든 창작자의 어떤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서 일단 3분에서 4분 정도 곡 길이에 한 곡이 플레이 됐었을 때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이런 곳에서 7.7원을 작곡가, 작사가, 연주가, 가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7.7원. 네네네.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뭐 BTS 이런 분들은 뭐 누적 조회수가 몇십만 회, 몇백만 회를 넘어서서 예. 몇십억 회이기 예.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거를 들어준 사람들이 실제로 BTS라는 분들이 음악 저작권만으로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 찍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버는 돈은 거의 다 콘서트 수익 그리고 또 그런 2차, 3차 어떤 광고 수익. 그런 굿즈라든지 광고 수익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예전에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음원 수익보다 행사 수익 최근엔 코로나로 조금 많이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추세지만요. 그래서 사실 이런 7.7원이라는 돈을 가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몇몇 분들은 그걸로도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용돈벌이 수준으로 할 수 있고 실제 돈은 콘서트나 다른 걸 광고나 다른 걸로 번다면 인디 가수들은 뭐 굉장히 집이 잘 산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 무슨 그런 자기 뭐 PC방 알바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서 그걸 가지고 또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음원을 내고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이것저것 나눠 가지다 보면 뭐 실제로 예를 들면 본인이 혼자 뭐 작사 작곡을 다 했다고 했었을 때 작사 작곡 편곡이 뭐 1회 스트리밍당 0.67원 그리고 연주자는 1회 스트리밍당 0.35원 근데 이게 0.35원 이렇다는 얘기는 100만 조회가 되면 35만 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녹음실을 녹음하고 본인들이 뭔가 이래저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앨범 자켓 만들고 사진 찍고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흔히들 보면 막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 멜론 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하고 다들 몇 조짜리 또는 몇백 조짜리 기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 90% 넘는 수준의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을 실제로 그 팬덤들이 노래들을 공유해 줌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리고 그런 작곡가들한테도 3배, 4배 정도의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 그 100이라는 어떤 금액이 있을 때 막 5에서 10 정도만 가져가도 저희도 해피하고 팬들도 해피하고 인디 가수들도 해피한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려면 일단 안 유명한데 좋은 음악 어디를 가도 여기는 정말 인디 가수들이 만든 아주 좋은 음악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사실은 핀플리고요. 그리고 핀플리라는 이름이 원래는 핀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핀터레스트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들을 찍어서 이렇게 핀으로 탁탁탁 찍듯이 공유하다. 핀터레스트라고 하시니까 네네. 딱 개념이 네네네네. 와닿네요. 그 개념으로 만든 콜렉션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핀플리가 워킹을 하려면 아까 웹2, 웹3 말씀하셨는데 웹3가 워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사가 돈을 버냐 혹은 뭐 그
네. 인더스트리가 돈을 버냐 이거의 문제를 떠나서 네네네. 참여자가 돈을 버는 것이 웹3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야 맞습니다. 워킹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웹2가 모든 플랫폼들이 돈을 다 독식해 갔다면 네네네. 지금 돌려주고자 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심플리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여쭤보셨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걸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블록체인들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허들이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만 모이면 예를 들면 3분에서 4분 정도 저희 앱에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했었을 때 네. 그동안 7원 지금 구조에서 7원 정도만 주면 어떤 사람이 3분이나 4분 동안 아예 음악을 들으면서 광고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시간 정도라고 하면 7.7원이니까 140원 정도일 텐데 예를 들면 정말 큰 거대 기업이 1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의 핸드폰을 광고판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140원 정도 수준의 돈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거를 지불할 것인가 아닐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0,000명이 1시간을 쓰는데도 뭐 140만 원 수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고를 1시간짜리를 뭐 20개, 30개로 나눠서 그냥 계속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음악을 이제 여기서 광고가 흘러가면서 음악을 듣게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이 심해지면 그런 광고를 살려고 하는 광고주들이 7원이 뭐 10원이 될 수도 있고 20원이 될 수도 있고 이 광고판의 가격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광고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광고 저희는 사실 블록체인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것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를 운용비로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를 자기들 음악들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들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모두가 3-4배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정확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7.7원이 계속 네. 귀에서 맴도는데 사실 뭐 1억 뷰를 달성해도 7.7원 곱해보면 1억 뷰인데 7억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억 뷰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다 봤는데도 그 정도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 7.7원이라고 하는 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멜론이 어느 정도 뛰어가고 그리고 유통사가 뛰어가고 또 누가 뛰어가고 하다 보니까 7.7억 중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작곡을 했는데 공동 작곡이다라고 하면 공동 작곡인데 뭐 작사도 따로 했고 누구 따로 했고 이랬으면 1억 뷰에서 7.7억을 벌었는데 저한테 쥐어지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달프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팍팍 드는데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제기. 네. 만약에 그 콜렉션 타입으로 핀터레스트 같은 네네.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신 거라면 네. 유튜브 가서 듣고 멜론 가서 듣고 스포티파이 들어가서 듣고 애플 뮤직에서 들으면 네. 거기서는 야 이거 우리가 사놓은 음악을 네. 니네가 콜렉팅 해갖고 네. 아웃링크로 들어오게 하면은 네. 그 과정에서 니네가 돈을 왜 버냐? 네네네. 이 음악들 우리가 계약해갖고 네네네. 서비스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좋은 이건 불법이 질문이십니다. 아니냐?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돈을 벌기 전까지만 아웃링크로 사용을 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광고로 어느 정도 수주가 됐을 때는 그거를 역시 브릿지 전략으로, 그러니까 무료 버전은 아예 무료로 쓰고 광고를 보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을 다 주는 형태로 가는 이 두 개가 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앱이랑 다르게 이제 아예 광고를 보면서 훨씬 더 많은 보상들을 생태계에 돌려줄 수 있는 앱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들이 돈을 어떤 저작권을 산 상태에서 저희가 유료로 그걸로 돈을 버는 거는 뭐 유튜브 약관이나 다른 그런 종류의 스트리밍의 어떤 사이트에서도 약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핀플리의 그 아이디어와 개념, 서비스 개념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지금 7.7원 수준의 플레이당 네. 단가라고 치면은 사용자들의 보상 규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생각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보상 수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웹3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글은 내가 썼는데 왜 돈은 페이스북이 버냐? 그러니까요. 또는 사진은 내가 올렸는데 왜 돈은 인스타에서 다 버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는 음악을 이렇게 그냥 만드는 것은 이제 작곡가, 작사가, 인디 음악가들이 만든다고 치면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공유하고 자기 친구한테 알려줘서 그 가수가 더 유명해지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저희는 그분들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주 뭐 이것을 뭐 0.1원 단위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영업 비밀도 조금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냥 7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한 10% 20% 정도만 이 서버 운영비랑 수수료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3원에서 4원 정도를 그 원래 만드는 어떤 인디 음악 가수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써있었던 0.67원이랑 0.35원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거기 남은 예를 들면 저희가 1, 2원 정도 먹고 그리고 저희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1, 2원 정도의 어떤 보상, 이게 이제 포인트나 어떤 코인 같은 걸로 가게 됐었을 때 그분들도 그냥 나는 이 아티스트가 좋아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개개인의 이기심, 내가 이런 안 유명한데 좋은 음악들을 막 들어봤는데 이 가수는 떡상할 것 같아. 그럼 이 가수를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다 홍보하고 게시글을 올리고 해서 이 가수가 유명해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들을 그 사람이 온전히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팬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수가 정말 좋아하려고 하는 거는 팬심이고 이 가수한테 투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가수가 안 유명하지만 내가 많이 홍보를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랑 이 가수가 많이 유명해지면 나는 흐뭇할 거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니까. 지금이라면 사실 만약에 BTS를 좋아하면 하이브 주식을 사는 것밖에 없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네. 청취하면서 네.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예를 들면 BTS 팬들 같은 부분에서도 팬덤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이 웹2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니 왜 너희들 뻔히 다 알고 있잖아. BTS로 너희 회사가 돈을 다 벌었는데 왜 너희는 그걸 BTS에다 투자하지 않고 계속 걸그룹을 만들고 보이그룹을 만들고 다른 걸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봤었을 때 그것이 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분명히 분명한 부분은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웹2라면 웹3는 시작부터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돼 있고 너희들 백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눌 거고 너희들이 팬덤으로 공유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얘네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어마어마하게 너희들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투자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구조가 미리 다 합의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웹2의 비즈니스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네. 약간 음악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월드를 맞습니다. 구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토대는 핀플리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은 네. 팬심이 있는 혹은 거기에 투자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음악 자체가 만들어질 일은 없을까요? 즉 여기서 음악이 새로 뮤지션이 뭐 산생한다던가 네. 거기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또 다시금 여기서 다른 세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던가 하는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서비스들을 사실 저희가 나중에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음악 SNS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어떤 소셜을 하면서 광고를 띄우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뭐 결국에 뭐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마치 넷플릭스가 우리는 뭐 다른 플랫폼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잠과 싸운다 뭐 이런 광원 얘기들을 했듯이 저희는 사실 모두들이 사실 핸드폰을 거의 약간 흔히들 병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하잖아요. 손에 있죠. 손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국 뭐 지금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뭐 수백 조짜리 위대한 기업이 됐었을 때 저희는 고객이 휴대폰을 쓰지 않는 모든 시간을 지배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악은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어떤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광고비 같은 게 커졌을 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보상을 주고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들한테 돈이 몰리기 때문에 점점 더 음악들은 좋아지는 음악들이 만들어질 거고 괜찮은 음악들이 굉장히 기능별로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에 만약에 이런 음악하는 인더스트리의 어떤 인디 음악가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본인들이 여유로워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공부할 때 듣는 음악
또는 뭐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하기 전에 뭔가 긴장을 완화하는 음악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이때는 핸드폰을 그냥 놔두고 그냥 들으면서 가끔씩 뭐가 왔나 볼 때는 이제 광고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뭐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 될 때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러니까 광고가 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앱을 이탈하지 않을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2시간 동안 음악을 뭐 들으면 뭐 3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저도 공부를 하거나 뭔가에 집중을 했잖아요. 모두가 해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올해 초에 굉장히 화제했던 스테픈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았던 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 있는 어떤 신발을 사서 그래서 그 신발을 구매해서 걸으면 걷는 대로 워크 투 어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자기의 이기심으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건강도 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피한 거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블록체인 상에서 예를 들면 신발을 산다면 이 신발이 비싸지는 거를 뭐 상정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신발이 좋고 이 신발을 가지고 걸어가면 소소하게 돈도 벌 수 있는데 사실은 내 건강의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약간 요런 형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에 들어가서 이걸 누가 1000만 원에 사고 1000만 원에 사면 누가 1억에 사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투자도 투자인데. 결국은 모든 어떤 행복감과 자기 만족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어떤 웹3 또는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끊지를 않으면은 1시간 동안 혼자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 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핀플리가 지금 블록체인 회사로 시작해서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를 네네네. 하고 있고 네. 블록체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앞으로 네.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속에서 그런 보상의 가치를 주는 네네네. 음악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사실 시작부터 색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더더욱 색안경이 진해지는 네네네. 그런 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네. 그럼 또 이렇게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핀플리가 저 자꾸 7.77원에 집착해서 문제인데 네. 90% 이상을 이제 다른 사람들 가져가잖아요. 뭐 네네네. 협회나 뭐 회사나 네네네. 그거 자체를 키울 수는 없어요. 뭐 저작권 협회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정하고 이런 노력들은 안 하나요? 자구책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둘이서 무엇인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저희 둘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10개의 어떤 사람이 10명의 사람이 10명이 각각 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서 수는 사실 거의 뭐 몇 승계가 될 겁니다.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꿔지지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형태고요. 다들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 돈이 점점 더 올라가기는커녕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 7.7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7.7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적게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멜론을 한 달 했었을 때 무제한 요금제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24시간 하루 종일 듣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냥 틀어놓는 카페라든지. 그런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휴대폰을 예를 들면 망 사업자들이 한 달 내내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켜놓고 있으면 그 SK나 뭐 이런 망사업자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쓰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과 조금 쓰는 사람의 에버리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요. 사실 7.7원 많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회당 7.7원을 못 받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자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굳이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아티스트들
한테 뭔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려는 구조들을 만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맞냐 틀리냐 보다 어떤 게 더 쉽냐의 개념에서 더 쉬운 길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산업이 올라가는 것들은 그 기존 어떤 탑 플레이어들이나 저희들 같은 어떤 인디 가수들이나 모두가 다 원하는 구조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 기존의 플랫폼 사업이나 기존의 어떤 그런 걸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야겠구나. 오히려 블록체인 상에서는 모두가 합의만 하면 이 7원을 70원으로도 올릴 수 있고 700원으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어떤 음악 관련된 어떤 사업들은 블록체인 기반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모두가 해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어떠세요? 이게 웹3나 뭐 메타버스나 어떤 특정 이런 네. 힙한 월드가 나오면 사실은 그거 갖다 붙이면 기업 가치가 갑자기 0이 하나 더 붙고 뭐 이런 일들이 특히 웹3는 종종 마케팅 용어라는 얘기도 있어요. 발생하잖아요.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붙여서 가지고 오는 걸 반가워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반대로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너네가 왜 휘청휘청 하냐라고 이제 싫어하는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좀 반응들이 어떠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대다수는 좀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블록체인, 웹3 뭐 전부 사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시고요. 생각보다 많죠. 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같이 이제 완전히 원래 이제 직업이 있던 사람이 스타트업으로 무슨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러고 있으면 너 왜 갑자기 그런 걸 하니? 또는 뭐 너 왜 막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뜬금없으니까. 네네네. 그럴 땐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다른 걸로 금을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봐도 사기고 그때도 사기였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화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네덜란드의 튤립 사기 뭐 이러면서 튤립이 엄청나게 거품이 올라갔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튤립 자체는 사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폭락해서 망한 곳들도 많지만 그때 당시 이제 파종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은 어떤 식물들을 개량하는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을 때 옛날에 2000년대 닷컴 버블도 똑같아요. 인터넷이 처음 만들었을 때 온갖 별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다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페이스북, 뭐 아마존 몇몇 사업들이 살아남았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90%, 뭐 99%가 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그렇게 뭔가 여기 잘 모르니까 뭔가 돈만 벌면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예를 들면 진짜와 가짜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가려내는 어떤 우리가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었을 때 세상은 결국은 점점 더 정보가 많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가짜고 어떤 사람이 진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점점 더 세상이 그런 과거들을 속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쓰는 회사들은 살아남고 어떤 넥스트 아마존, 넥스트 페이스북이 넥스트 유튜브가 된다면 또 나머지 대다수들은 또 어떤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예전이랑은 다르게 모든 것들이 다 기록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블록체인 이전의 시대는 말을 바꾸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그 지금의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문제들은 말을 굳이 안 해놓고 숨겨놓는 것들이 조금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뭐 다른 코인보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제 탈중앙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냥 비트코인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 어떤 뭐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놨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들을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들은 완전히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버려 두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교수님 혹시 뭐 투자 자문이라든지
이런 음악 산업에 관련된 서비스들 그리고 차세대 뭐 블록체인 서비스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사실 이제 해외에서도 이 뮤직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관심도가 네. 높고 뮤지션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돌려주자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뭐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웹3를 가지고 음악 쪽을 무언가 좀 디스럽트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네네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오늘 핀플리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그 원래 하고 있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비즈니스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뭔가 그 향후 지금 웹3라는 말씀 쓰셨지만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소유권자가 되는 세상이 왔을 때에 네. 뭔가 짜잔하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비즈니스를 잘 기획하고 계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뭐 칭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핀플리 지금 서비스 중이죠? 네네네. 10대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제가 좀 보니까 네.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특별히 뭐 10대라든지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좀 차별성이 있을까요? 일단 유튜브에서도 음악은 당연히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BTS 음악을 듣다가 블랙핑크 음악을 들려면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검색해야죠. 저희는 편하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만 들어있는 유튜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음악 영상만 있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니까 예를 들면 무료로는 쓰고 싶고 대신에 이제 저희는 유튜브 약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앱을 빠져나가면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나가면 글을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을 나가면 사진을 볼 수 없듯이 저희도 유튜브를 나가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료인 대신에 그냥 켜놓고도 음악만 듣고 싶다. 계속 넘어가도 그냥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10대들이 그렇게 어떤 열려있는 생각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한 번쯤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큐레이션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있는 음악들 들을 수 있게 그냥 그렇게도 만들어져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큐레이션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뭐 요즘에 사회적으로 모두가 사실 고통받는 부분이 10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예, 이게 기업에서도 이제 이들이 사원으로 입사할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하는데 네네네. 이미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네.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뭐 네. 공부를 하는 뭐 네.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고 책도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오히려 더 그 전 세대인 10대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네.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엄청난 강력한 좀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네네네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3, 40대나 20, 30대에 비해서 10대가 뭐 두드러지게 다른 움직임이 있나요? 10대가 데이터상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기보다는요. 뭐 사실 오늘 여기서 영업 비밀을 말하게 되는데 10대들에 대한 완벽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10대는 뭐다라는 부분에서 막 웃으실 수도 있는데 10대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희도 저희가 10대 때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저희가 생각하던 저희랑 지금의 저희의 자아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10대 때 우리들을 몰랐듯이. 근데 오히려 3, 40대 또는 5, 60대들이 10대는 이런 거야. 아니네. 10대는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건 게 10대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저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를 예측하지 말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때 당시에 10대들한테 다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대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되는 네. 게 네. 뭐랄까 알 수 인사이트 없다라고 편해요. 하기보다는 네. 편견이 없다? 네네네. 편견이 없다는 게 편견이 맞습니다. 없이 수용한다. 네. 대신에 저희 때랑 너무 많이 달라진 게 그들은 속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똑똑하다. 그분들이 어떤 3, 40대 분들, 5, 60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었을 때 그거를 인터넷 또는 나무위키, 유튜브 어디든가 검색을 해봐서 근데 뭐 예를 들면 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말문이 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20, 30년대랑 지금이랑 10대들, 20대들이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건 똑같으나 검색을 아무 때나 초 단위로 분 단위로 할 수 있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전통적이신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정보의 격차 때문에. 음. 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키워드가 있다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심리라던가 어떤 업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몇 가지 룰, 이런 것들은 사실 10대들, 20대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엔터에 있다 보니까 연습생들이 더 연습생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유. 숙지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15살도 더 안 잘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본인들이 이제는 검색해갖고 다 알아. 왜냐면 뭐 연습생의 폐해, 뭐 이런 기획사는 피하세요. 다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된 말로 흔히들 그냥 어설프게 훅 이렇게 비벼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똑 부러진다. 네, 맞습니다. 똑똑하게 움직인다. 네, 네. 자, 이제 플랫폼 얘기로 이제 네. 막바지로 향해서 돌아가 보면요. 네. 일단 사업을 한다는 거는 네.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투자를 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받으시려면 이제 서비스의 업력이라든지 실행력에 대해서 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많이 어려우셨죠?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투자를 뭐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네. 콘텐츠, 음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일단 첫 번째로 투자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뭐 스트롱 벤처스라고 하는 어떤 실리콘밸리 기반 미국 회사, 예, 미국 VC 분들한테 받았던 이유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가설들을 검증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대다수의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VC 같은 경우 그래 한번 해봐, 뭐 실패하더라도 위대한 실패야, 이걸로 너희가 배우면 또 창업하면 되지, 약간 이런 거라면 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의 문제라고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이제 예를 들면 그 모태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스타트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네. 구조다 보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가설을 검증하고 위대한 실패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어떤 한 개인 또는 한 회사의 위대한 실패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지자체들이 뭐 인큐베이팅 사업이라 그래갖고 많이 하고 네, 네, 대부분 네. 세금 투입이 많이 되고 네. 또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 네, 네, 네. 위주로 가는 네네네.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게 사실 뭐 저도 약간 한 2, 3년 전에 사업을 되게 초기 했을 때는 이건 다 문제고 다 틀렸고 이런 되게 열혈 어떤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각자의 입장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같은 리스크 있는 사람 회사들은 처음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나 외국의 어떤 거대 자본들에서 투자를 받은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좀 더 투자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어떤 국내에 어떤 확실하게 검증된 어떤 저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국민들의 세금 또는 어떤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는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비즈니스 어떤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고 앞으로 요즘 경제 시대를 생각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은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받기 힘들었던 분들한테 만약에 교수님이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뮤직 인더스트리 어렵잖아요. 조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말씀하신 그 투자 지형의 차이가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투자 지형의 차이가 굉장히 맞잖아요. 네네네. 맞는 이야기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좀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이라든지 성과를 좀 보여주셔서 네. 아, 저런 것에 베팅하고 투자해야 되는구나.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는 이제 이게 벤처 캐피털인데 네네네. 벤처라는 부분들이 많이 좀 네.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정책 자금이 들어오다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님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좀 들죠. 네, 네네네, 제대로 좀 보여주셔서 네. 이런 우리 투자 지형에 좀 더 뭔가 어떤 진일보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어떤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 통해서 뭐 팁스라던가 네. 뭐 R&D 중기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로 정말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플랜들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정부에서 그런 기술 같은 거를 검증을 시키는데 네. 저희도 이제 팁스랑 R&D를 전부 정부 자금을 받았어요. 네. 그게 사실은 그 정도 어떤 검증도 없이 사실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반대편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하는 게 창업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 지원금 받으시면 또 이 문서 작업에 아우, 그 고통과 지옥으로 네, 들어가야 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받으셨잖아요. 네, 스트롱 벤처스는 정말 좋은 네. 백커인 것 같아요. 네, 네. 투보하우스죠 정말. 네. 뭐 사실 많이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끝없이 자기에 대한 고민을 네. 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아이돌에서 지금에 오기까지의 아이돌 굴곡도 연습생 상당했지만 실패한 아이돌 아, 연습생. 실패한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피벗한 아니, 이렇게 아이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연습생. 감사하지만 네, 완전히 이제 저는 인정을 해야, 그러니까 비워야 또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내가 살던 그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다는 게 네네.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핀플리와 연합 인포맥스 D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뭐 무슨 플랫폼을 뭐 소개한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와는 전혀 무관하고 네네. 이런 차세대 서비스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네.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맞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좀 네네네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산업 자체가 네. 뭐 미국에서 당연히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일본이 크고 네. 한국은 그 다음 끼지도 못하잖아요. 조금 네네네네.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미래의 이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핵심은 분명히 더 커지고 더 많이 발전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결국은 음악을 조금 더 개인화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그것들 중에서 수많은 아티스트들 중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TV 시절에는 BTS가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BTS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좋아할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뭐 이거 클래식에서도 그렇고 정말 세계를 휩쓰는 사람들이 났습니다. 점점 더 난리가 나고 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갑자기 이게 무슨 애국 콘텐츠가 되는 것 같은데 국뽕 좋아.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발전시킨 이 능력으로 이젠 그것들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이 점점 더 스마트폰으로 없어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잘하고 있고 너무 재밌다는 걸 깨닫는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그때 뭔가 예산을 220억을 이제 그것도 사기업에서 넷플릭스라는 기업에서 받아서 했는데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싸게 제작이 돼? 라고 놀랐고 저희는 왜 이렇게 빵빵하게 돈을 많이 줘라고 놀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나라는 역량이 있고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의 정보의 비대칭이 100%는 되지 않아서 근데 조금씩 이런 저희 회사도 크레바스 AI지만 크레바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특이점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생길 거고 점점 더 글로벌하게 커지는 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런 문화가 커지는 데서 저희 회사 그리고 이런 음악 산업 그리고 저희 한국의 어떤 BTS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디 음악가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아니죠. 돈을 벌어야죠. 의미만 찾다가 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맞습니다. 핀플리라는 서비스가 이제 웹 2.0 시대에서 시작을 해서 3.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분명히 차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데 멜론 제낄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네네. 분들께서 핀플리라는 네. 서비스 그리고 크레바스 AI 정상규 대표 잊지 마시고 네. 한 번은 뭐 다운로드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한번 깔아서 어떻게 생긴 건지라도 구경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저도 한번 깔아봐서 열심히 네네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게 사실 더 있긴 한데 네. 음악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땡투이에 네네. 대한 이야기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얼마든지. 자세하게 한번 더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인이라든지 뭐 디파이, 뭐 웹 3.0,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한 지 이제 한 주 그리고 2회차인데 네. 이제 7회차인데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고 오늘 같이 이제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접목하는 모습들, 네.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활용이 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지켜볼 수 있었던 오늘 인사이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 네, 그쵸.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쓰면서 나는 웹2를 사용하고 있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게 뭔지 그런 몰라요. 것처럼, 네, 이게 웹3 세상이 오려면 웹3를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려면 사실은 이러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네. 이제 그러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야 네. 되고, 우리가 웹2 얘기하면서 여기에 기반 기술이 뭐야? 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웹3는 블록체인 기반이야 라고 이 말을 붙이는 것부터가 아직은 네네. 오지 않은 시기라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 웹2에서 공고히 쌓아놓은 이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 밀착형 언제나 뭐 지금 하시는 거는 눈이 비지한 모든 시간들을 네. 내가 잡겠다라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잡으시면서 이 뭔가 웹3를 우리가 웹3 모르는 세상에서 네.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네네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강의 들으셨죠? 예.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많은 곳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은 블록체인이 뭐랄까 사회 지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은 네.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 업계를 지켜보는 네. 미래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지난 상반기 이제 7월이 됐잖아요. 네. 이제 공통 질문인데 네. 1월에서 6월의 시장, 네. 음악 인더스트리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뭐 음악에 대한? 전체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투자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은 기술이 기반인 거지 사실 투자가 기반인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빌 게이츠 씨의 더 바보 이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에 사는 바보가 있으면 1000만 원에 사는 바보를 뭐 기대하고 1000만 원을 뭐 사는 사람이 있으면 1억에 사는 바보를 기대한다. 뭐 이런 빌 게이츠 씨의 더 바보 이론처럼 약간 그런 식의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일반인들 알긴 너무 어렵고 보통 그 접근 자체가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뭐 이걸로 뭐 회사를 퇴사했다더라 이런 되게 투기적인 뉴스가 네, 많죠. 투기죠. 네. 네,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요. 이제 투기로 접근하시는 블록체인은 솔직히 좀 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아예 다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양해달라. 네, 지양이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그런 어떤 기술들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시거나 어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적용을 하자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쪽으로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더 공평한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마디 하시죠. 상반기를 보시면서 시장이라든지 산업 구조. 이게 워낙 이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 멘탈이 괜찮느냐. 왜냐면 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시장의 현황을 보지 않거든요. 보지 네. 않는 이유가 이런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서비스가 도래했을 때에 네. 사용할 화폐로서 네. 축적하고 있는 차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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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얼마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다던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괜찮으세요? 라는 전화를 네, 네, 네. 저는 너무 힘드네요. 이제 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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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들을 네, 네. 받으면 뭐 1년 후에 다시 여세요. 아니면 뭐 네. 그런 거래소 앱을 삭제하십시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저는 드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시기일수록 어떤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있지?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투자를 할 네. 기회를 뭐 본다던가 네. 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전문가분 중 한 분이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이 침체기일 때 준비하고 있던 회사가
그 맞습니다. 문제가 맞습니다. 끝나고 나면 빛을 맞습니다. 발하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그 맞습니다.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네. 오늘 크레바스 AI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한마디만 첨언드리면 사실은 싼 가격에 좋은 회사들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습니다. 사실은 장이 안 좋아지면 이번에 투자한 모든 투자 기업들은 이제 제일 좋은 빈티지 이어가 될 거다. 네, 빈티지 네, 이제 네, 네. 투자하는 해를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좋은 기술 기업들이 차근차근 좀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우리 정상교 대표님은 블록체인 평론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전혀 저희 뭐 공동 그 코파운더이신 윤준탁님께서 사실은 네.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저는 사실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씩 이렇게 공부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워낙 전문가가 옆에 계시니까 항상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끝인사만 지금 5분째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보낼 이 수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자, 박혜진 교수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앵커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